여종이 선택한 거지 남편. 옛날 한 참정이 모친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공사간에 바쁜 일로 온종일 시달리다 보니 모친을 곁에서 모실 겨를이 없었다. 그 집에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 15에 아름답고 총명해서 참정 모친의 마음을 잘 받들었으며 음식 수발이며 의복과 잠자리 수발을 꼭 알맞게 해서 모친의 일거수일투족마다 기미를 잘 살펴 시중을 들었다. 참정 모친은 이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했고 참정은 이 때문에 모친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집안 사람들은 이 때문에 수고를 덜어서 모두들 여종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을 내렸다. 여종은 행랑채 안에 따로 방을 하나 마련해서 지극히 훌륭한 글씨와 그림을 걸어두고는 잠시 틈날 때마다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다. 서울의 부호가 자제들 중에 기방을 출입하는 자들이 천금을 들여 이 여종을 소실로 두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참정의 총애를 받기를 원했지만 여종은 모든 요청을 다 거절하고 일심으로 맹세했다. 천하에 마음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독수공방하며 늙으리라. 하루는 여종이 부인의 분부를 받아 친척집에 문안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봉두 난발에 얼굴에 떼자국이 가득한 거지 하나가 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종은 단번에 그 거지가 비상한 인물임을 알아차리고는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잠깐 있어 보세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빗장을 걸어 방문을 잠그고 안채로 달려들어갔다. 그 거지는 잠깐 사이에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우선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리라 마음먹었다. 잠시 후 여종이 나와 방으로 들어오더니 거지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했다. 여종은 우선 뗄나무를 사와서 물을 데워 목욕 준비를 한 뒤 거지에게 목욕을 하라고 했다. 이윽고 저녁밥을 차려주니 진수성찬이 거지의 텅 빈 창자 속 걸친을 부수고 화려한 그릇과 붉은 쟁반은 황홀하게 그지없어 마치 신기루 같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인정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두 남녀가 수놓은 비단 이불 속에서 사랑을 나누니 완연한 봄날의 꿈을 이루어 난새가 넘어지고 봉황새가 엎어지는 듯 했다. 새벽에 거지에게 상투를 틀어 갓을 쓰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니 그 몸에 꼭 맞았다. 그러자 과연 풍채가 준수하고 기상이 활달하여 예전의 근심에 찌든 모습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여종은 당부했다. 서방님, 들어가서 부인과 참정 어른을 뵙고 인사드리세요. 하는 일을 물어보시면 꼭 이리이리 대답하셔야 합니다. 거지가 알았다고 하고 즉시 참정을 뵈러 가자 참정이 말했다. 그 아이가 자기 배표를 직접 고르겠다고 하더니 지금 갑자기 짝을 찾았구나. 틀림없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 거겠지. 참정은 거지를 가까이 다가오게 한 뒤 말했다. 그래,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손녀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팔도로 보내 장사를 해서 물건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시세를 살펴 이익을 남깁니다. 참정은 매우 기뻐하며 거지를 깊이 믿었다. 그 뒤로 거지는 멋진 옷을 입고 배불리 먹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자 여종이 말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저마다 하는 일이 있거늘 서방님은 배불리 먹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장차 생계를 어찌 꾸리려 하십니까? 생계를 꾸릴 방도를 세우자면은 10말은 있어야 돼요.
제가 주선해 보지요. 여종은 안치로 들어가서 틈을 엿보아 부인에게 간청했다. 부인이 참정에게 말을 전하자 잠정은 선선히 승낙했다. 거지는 큰 돈을 들고 서울의 상점으로 가서 잠시 입어 낡지 않은 헌옷을 도거리로 사다가 큰 길에 쌓아두고 평소 함께 다니던 남녀 거지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옷을 입혔다. 마포의 거지들도 불러 모아 마찬가지로 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가깝고 먼 곳의 떠돌이 무리들을 찾아다니며 빠짐없이 보살피고자 옷을 말에 싣고 품팔이의 등에 지워 팔도를 돌며 다 나눠주고 나니 결국 남은 것이라곤 말 한 필과 몇 벌 헌옷뿐이었다. 거지는 헌옷을 안장 삼아 말을 타고 갔다. 때는 중추절이었다. 비갠 하늘에 밝은 달이 막 떠오르고 엷은 안개가 들판에 비꼈는데 평탄한 교회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채찍을 쳐 길을 재촉하며 그저 말이 멈추는 곳에서 머물러 쉴 생각이었다. 길을 가다가 큰 다리를 만났다. 다리에서 빨래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깊은 밤 넓은 들판인지라 도깨비가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말에서 내려 다리에 기대선 채 다리 아래를 살펴보니 노인 한 사람과 노파 한 사람이 옷을 벗고 알몸으로 입고 있던 옷을 빨고 있었다. 노인과 노파는 누군가 내려다보는 것을 알아채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알몸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 손을 휘젓고 몸을 피하며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자 거지는 그들을 다리 위로 불러내 지니고 있던 옷을 입게 했다. 노인과 노파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다. 거지가 그 집에 묵으러 가보니 두억한 자그마한 집으로 비바람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집 밖에 말을 매두고 방으로 들어가자 노인과 노파가 분주히 음식을 마련해서 거친 잡곡밥과 쓴 나물을 차려왔다. 거지는 배불리 먹고 나서 잠을 자려고 베개를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노인과 노파는 석가래 사이에서 바가지 하나를 찾아주며 말했다. 에이, 이걸 베시면 되겠소. 거지는 그 말대로 바가지를 베고 누웠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그락사그락 바가지 문질러 보니 쇠로 만든 것도 돌로 만든 것도 아니오 흙이나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었다. 조심스레 만져봐도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득 부르는 소리가 들리며 울타리 밖이 떠들썩했다. 몹시 위세가 있는 곳으로 보아 귀한 사람이 온 듯 싶었다. 이윽고 병졸 하나가 명령을 받고 들어오더니 바가지를 빼앗으려 했다. 거지는 말했다. 이건 내 베개란 남에게 줄 수 없다. 병졸 두어 명이 잇따라 들어와 바가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거지는 한결같이 거부했다. 얼마 뒤 귀인이 몸소 들어와 힐난했다. 너는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 건 줄 알고 그처럼 보물인 양 여기느냐? 이미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이니 가벼이 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디에 쓰는 건지는 모릅니다. 이건 재물을 불리는 좋은 보물이다. 금가루나 은 부스러기를 그 안에 넣고 흔들면 순식간에 금과 은이 그릇에 가득해지지. 너는 꼭 3년 뒤 동작진에 이것을 갖다 버리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소홀히 해서 일을 그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 거지가 매우 기뻐 소리를 지르다 깨보니 대수로울 것 없는 한 조각 꿈이었다. 이때 새벽이 밝아왔다. 노인과 노파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거지가 말했다. 제 말과 이 바가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노인은 한사코 거절하며 말했다. 이 바가지는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건데 어찌 감히 준마와 바꿀 수 있겠소? 거지는 자기 옷을 벗어 벽에 걸고 말을 문미에 묶어둔 뒤 노인의 누더기 옷을 달라고 해서 자기 몸에 걸쳤다. 그러고는 바가지를 거적에 싸서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길에서 걸식을 하니 예전의 거지꼴 그대로였다. 산 넘고 물 건너 천리길을 가서 여러 날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곧장 참정댁을 향해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 떠나던 날 그 많은 돈을 들고 나왔거늘 오늘 밤 집에 돌아오면서는 다 찢어진 옷을 입었으니 남들 이목에 띄면 좋지 않겠어. 일단 봉화가 오른 뒤 가만히 기다렸다가 인정종이 치기 전에 조용한 틈을 다 들어가는 게 낫겠다. 주막에 몸을 숨기고 밤이 깊기를 기다려 다리를 절룩이며 참정댁으로 들어갔다. 행락문은 반쯤 닫혔고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거지는 컴컴한 구석에서 숨 죽이고 조용히 있었다. 이윽고 여종이 안채에서 나와 빗장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오늘도 인정종이 올리는구나. 내 한 쌍눈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후회 막급이니 장차 어찌할꼬. 거지가 기침 소리를 한번 작게 내서 자기가 온 곳을 알리자 여종이 깜짝 놀라 말했다. 니시오. 날쌔. 어딜 갔다 오세요? 문을 열고 불을 밝혀보. 거지는 등에 쥐고 있던 물건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등불 아래 마주 앉고 보니 여위고 꾀재재한 얼굴에 남루한 옷이 예전에 비해 갑절은 처량해 보였다. 여종은 울음을 삼키며 밖으로 나와 저녁밥을 준비해서 함께 먹었다. 이날 밤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여종은 거지를 발로 차 깨운 뒤 가벼운 폐물을 보자기로 겹겹이 쌌다. 몰래 폐물을 들고 달아나 주인에게 빌린 돈을 잃은 죄를 피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거지는 눈을 부릅뜨고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자수해서 죄를 인정받을지언정 어찌 달아나 더 큰 재앙을 얻으려 하오. 여종은 화가 나서 말했다. 서방님은 아내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서 자기 때문에 남을 곤경에 빠뜨려 날마다 매 맞고 욕을 먹게 해놓고도 여전히 대장부 같은 말을 합니까? 당신이 계속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한다면 내가 먼저 참정께 아뢰어 내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바른 길로 가겠소. 여종은 더 어쩔 수 없어 한을 품고 분을 품은 채 안채로 들어갔다. 거지는 그제야 바가지를 꺼냈다. 여종의 상자 속에 있던 은조각을 꺼내 바가지 안에 넣고는 속으로 천지신명께 빌며 힘껏 바가지를 흔들었다. 이윽고 백설처럼 하얀 은이 바가지 안에 가득했다. 방구석 오목한 곳에 은을 쏟아붓고는 바가지를 흔들고 또 흔들고 은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자 잠깐 사이에 천장까지 은이 쌓였다. 비로소 커다란 보자기를 쳐서 은더미를 가려두고는 베개를 높이 베고 잠을 잤다. 한참 뒤 여종이 나와보니 방구석 가득 뭔가 쌓여 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싶어 휘장을 걷고 보니 조각조각 하얀 은이 언덕처럼 쌓였는데 대체 몇천 마리나 되는지 헤아릴 길이 없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 벙어리인 양 입만 떡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더니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아니 이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어쩌면 이리도 많아요. 거지는 웃으며 말했다. 식견낮은 아녀자가 대장부 하는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두 사람은 웃음 띤 얼굴로 기뻐하며 앉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밝자마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참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본래 참정은 집안의 온 재산을 거지에게 맡겼다가 거지가 한번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종족에 끊기자 깊이 의심하며 고민하던 터였다. 그러던 차에 어젯밤 문득 거지가 낭패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본 청지기가 참정에게 사정을 자세히 알렸다. 참정은 깜짝 놀랐고 시르에 빠져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거지가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앞에 나와 인사하는 것을 보니 참정은 반신반의하여 급히 물었다. 장사를 다 했느냐? 도와주신 덕분에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20말 은을 바쳐 원금과 이자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자까지 받겠느냐. 원금만 갚도록 하고 더는 욕되게 하지 마라. 쇳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자를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은을 머리에 이고 등에 져서 마당으로 옮겨오니 새 밑에 풍성하게 내린 눈 같은 것이 30-40마리나 쌓였다. 잠정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흔쾌히 받았다. 여종은 은 10마를 참정의 모친에게 바쳐 정성을 표하고 또 수십 마를 여러 부인들에게 나눠준 뒤 청지기와 하인들에게도 수십 냥씩 나눠주었다. 집안 전체가 감탄하고 기뻐하며 혀를 내둘렀다. 참정은 간밤에 청지기가 거지의 남루한 모습을 자세히 말했던 것이 악의를 품고 한 거짓말이라 여겨 모친에게 급히 고했다. 청지기가 여종 아이를 시샘해서 사실을 심하게 날조했습니다. 비단옷 차려입은 자더러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하고 보따리 가득 망금을 가지고 온 자를 낭패해서 돌아왔다고 했으니 그 마음 씀씀이를 보건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정이 청지기를 엄중히 꾸짖자 청지기는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참정은 믿지 않고 그를 당장 내쫓았다. 거지는 그 뒤로 날이 갈수록 부유해져서 여종을 속량시키고 100년 동안 즐기며 살았다. 자손이 번성해서 벼슬에 오른 이도 나왔다. 거지는 과연 3년 뒤에 동작진에서 제사를 올리고 바가지를 강물에 흘려보냈다고 한다.